안녕하세요. 칼퇴를 부르는 스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어도비 디멘션 CC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예시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제 소스가 쓰인 것은 이 패키지에 올라가 있는 그래픽 요소,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각 패키지 역시 이제 어도비 디멘션에서 그 모델링 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요 배경 이미지는 픽셀스라는 그 이미지 스톡 사이트에서 적절한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상세 페이지의 컨셉과 유사한 배경을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시킨 거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2D 형태의 그래픽 요소밖에 디자인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실사 이미지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도비 디멘션을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처음 뜨게 되고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첫 화면이 실행되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 디멘션 이제 오른쪽에 물음표 버튼을 눌러보시면 앱 내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메뉴들의 안내나 재질에 대한 학습이나 뭐 카메라 자습 이런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메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할 작업은 그 제품 이미지와 합성을 할 배경 이미지를 불러와서 깔아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해요. 그래서 파일을 눌러서 최근 파일 열기가 아니고 가져오기를 눌러서 이미지를 배경으로 라는 메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저장해놨던 배경을 선택해서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럼 대지에 배경이 깔리게 되고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우측에 보면 환경, 그리고 작업이라는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지 일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주면 캔버스 크기와 환경 조명, 그리고 햇빛을 이미지에 맞게끔 자동으로 이제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 환경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원근 그 심도가 강하지 않은 각도의 배경 이미지라서 지금 요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건데, 만약에 이제 심도 표현이 좀 강하게 되어 있는 배경 이미지를 가져와서 적용을 하신다면 이 부분도 활성화가 돼서 그에 맞게끔 아마 작업 환경 세팅이 될 거예요. 그 부분도 튜토리얼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는 좀 따라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 제가 이제 합성할 패키지와 가장 유사하게 생긴 모델링 소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배치를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거의 50%는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화장품 패키지처럼 생긴 그래픽 요소를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길쭉한 모양의 상자를 끌어와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카메라 조정을 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 맞출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전체 배경 이미지에 맞게끔 화면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좀 더 그 나의 배경 이미지와 유사해 보이게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조정 작업 등이 필요한데 카메라 조정 작업이나 크기 조정 작업이 필요한데 그건 일단 뒤에 할 거고요. 지금은 제가 준비해 놓은 그래픽 요소를 합성시키는 걸 먼저 해볼게요. 그래픽 요소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요 상자 재질, 요 면에 해당되는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서 상자 재질의 기본 색상을 눌러서
일단 내가 합성하고 싶은 패키지와 가장 유사한 색상의 배경 컬러를 깔아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백색으로 기본으로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그래픽 요소를 합성을 할 때에는 여기 작업 패널에 보시면 여기 레이어 종이처럼 그린 버튼이 하나 있는데 모델의 그래픽 배치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고 저의 그래픽 요소를 불러오는 작업을 할게요. 저는 커버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장을 해놨고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보신 대로 이 모델링 그 상자 박스의 모양대로 나의 그래픽 요소 이미지가 약간 이제 입체적으로 합성돼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의도한 모습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해볼게요. 사이즈를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대충 예제 파일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서 하시면 되고, 조정을 하실 때 이렇게 대각선 방향의 그 원 라인에 걸쳐서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렇게 비율대로 크기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툴이 되는 거고, 여기 위아래를 선택해서 하시면 그 위아래로만 늘어나게끔 비율이 유지되지 않고 그렇게 늘어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원형 툴에서 좌우로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 회전이 되는 그런 툴로 기존에 많이 사용하신 포토샵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들이나 제공하는 기능들이 거의 이제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몇 번만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금방 숙달이 아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배치하는 작업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렌더링 미리 보기라는 그런 창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이미지가 렌더링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질 건지를 이제 미리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해줄 작업은 카메라를 조정을 해서 최대한 이 배경과 유사한 각도와 원금감을 표현을 해서 실제 사진처럼 보여지는 조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조정은 여기 왼쪽에 카메라 조정 버튼, 궤도 회전 도구와 밑에 있는 펜 도구, 그리고 이동 도구를 통해서 카메라의 뭐 좌우 상하, 그리고 가까운 정도, 그리고 뭐 이런 그 회전 각도 등을 이제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배경 이미지는 거의 이제 위에서 직각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맞춰 볼게요. 이렇게 이제 조정이 다 되시면 이제 3D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요 원근감을 맞추실 때 TV 이렇게 누워있는 그 요소들과 직선 방향으로 라인이 이제 유사하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면서 맞추시면 아마 좀 유사하게 조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제 사용한 것은 카메라를 조정하는 내가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시야를 조정하는 작업이었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도대로 적용이 됐다고 하면 꼭 여기 이렇게 위에 보시면 카메라 책갈피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꼭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위에서 보는 시야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하다 보면 카메라 각도가 많이 틀어질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적절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카메라 각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제가 막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막 각도가 틀어지게 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면 이 각도가 딱 알아서 다시 적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적절한 각도를 찾으셨다면 무조건 여기에 한번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장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렌더링이라는 탭으로 갔을 때 여기 렌더링 설정 밑에 리스트가 쭉 나오게 돼요. 여기에는 내가 추가했던 카메라 책갈피 리스트가 모두 나오게 되어서 각각의 각도별로 이미지를 한 번에 렌더링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저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여러 장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좀 습관을 들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개체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양대로 이제 배치를 하고 뭔가 틀어져 있는 각도를 조정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개체를 선택을 하실 때는 여기 요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쭉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요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은 상하 좌우 방향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좌우 방향 그리고 요 초록색은 높낮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체가 지면에서 얼마나 떨어지고 가까워질 건지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잘못해서 제품이 이렇게 지면에서 너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시면 여기 오른쪽에 작업 패널을 보시면 여기 지면으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얘가 딱 지면에 맞닿게끔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 패키지가 누워있는 형태로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패키지를 회전을 시켜서 누워있는 형태로 돌려줘야 해요. 그렇게 할 때에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회전이라는 도구 선택 및 회전이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화살표가 그려진 방향대로 이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일단 왼쪽으로 한번 눕혀볼게요. 이렇게 눕혀줄게요. 이렇게 눕히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꼭 카메라를 돌려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눕혔을 때 이 개체가 지면과 제대로 닿아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렇게 그 지면 바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럴 때는 요 오른쪽에 작업 패널에 보시면 지면에 이제 지면으로 내리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눌러서 내리기를 눌러주시면 이것이 이제 지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만약에 지면보다 너무 높게 있을 때는 지면으로 이제 내려오게끔 해주는 그런 버튼이에요. 지면으로 내려서 잘 맞춰주셨다면 다시 한번 개체 회전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면과 일직선이 맞게끔 수평이 맞게끔 다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해서 옮겨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면에 잘 맞닿도록 조정이 다 되셨으면 이제 아까 저희가 세팅해 놓은 카메라 시야로 이제 다시 돌려볼 건데요. 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저장했던 카메라 책갈피 패널 누르시고 위에서 보는 시야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이제 저희가 지정해 놓은 시야에서 이 패키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다시 이제 볼 수 있게끔 되고요. 지금 적절한 위치로 개체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세로로 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살살 잘 돌려주시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패키지 조정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회전 도구가 눌려진 상태에서 좌우로 옮기시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이동이 되지 않고 회전 효과만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시 이동 선택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쭉 옮겨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카메라 각도를 추가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 회전 도구를 활용해서 각도를 돌려보시고 새로운 이제 각도의 책갈피를 추가를 해주시면 렌더링 탭에서 이렇게 추가가 되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항목만 체크해서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조명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좌측 패널에서 조명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도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명 소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 중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분위기와 이 배경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조명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명 부분에서는 환경 조명, 햇빛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을 크게 두 가지 속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 햇빛 부분은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림자의 강도를 조정하거나 그림자의 경계선의 흐린 정도를 조정하거나 해가 떠 있는 높이를 조정하거나 그리고 햇빛의 회전 방향 등을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시면 해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회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세팅은 끝났으니까 렌더링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기본 세팅은 현재 보기로 되어 있고 전체를 다 내보내실 수도 있고 현재 보기라는 거는 이제 여기 바로 앞에서 본 디자인 화면, 최종 화면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두 개는 이제 내가 저장해놨던 시야별로 보이는 화면들을 각각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각각의 이미지를 모두 각도별로 얻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카메라 각도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현재 보기 위에서 보는 시야 이렇게 두 장을 선택을 하고 이름을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은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낮음을 선택을 하면 렌더링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큰 이미지로 봤을 때나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그림자 표현에서 좀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 좀 그림자의 경계가 부드럽게 표현이 돼야지 이제 이미지에 이질감이 없고 퀄리티가 높아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낮음을 선택하면 약간 자글자글한 노이즈처럼 그 그림자 경계가 약간 지저분하게 표현이 돼서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퀄리티가 낮은 이미지는 좀 작은 이미지로 활용을 할 때나 작은 화면에서 볼 때 그럴 때가 좋을 것 같고 중간 품질부터는 이제 렌더링이 상당히 소요가 되지만 그림자가 부드럽게 표현이 돼서 상당히 실제 이미지와 유사하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빨리 해야 하니까 낮음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형식은 두 가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PSD는 16비트, 32비트로 나눠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PSD는 필요가 없고 PNG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서 PSD는 선택을 해제하고 PNG만 선택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팅이 되면 렌더링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좌측에서 이렇게 렌더링 되어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보시는 대로 그림자가 표현되는 부분에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이렇게 분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그림자들이 차츰차츰 옅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이제 렌더링에 소요되는 각 이미지별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저는 낮음을 선택했는데도 이미지 사이즈가 약간 큰 편이라서 5분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렌더링 시간은 지금 우측에 표시해 주는 거대로 거의 유사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디멘션을 활용해서 실사처럼 보이는 상세 페이지 이미지 합성하기라는 칼퇴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제로 좀 실무에서 좀 숙달시켜서 활용을 하셔서 많은 시간을 단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의는 이런 식으로 좀 실무에 활용을 할 수 있고,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강의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 싶으신 콘텐츠나 궁금하신 기능들,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기능에 없나요? 이렇게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참고해서 강의를 만들고 시간이 닿는다면 답변도 많이 이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